예,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어, 그 휴대전화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화질은 휴대전화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5페이지에 보면, 아니다, 39페이지, 39쪽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느냐, 보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그 말이죠. 아니,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을 대체한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은 인간 행위자를 똑똑하게 보조할 뿐이다. 이를 인공지능 동반자라고 부르자. 이 인공지능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기계는 어떤 사안에서 결정을 할 때 인간보다 더 나아야 하며 인간이 설정한 변수 안에서 인간의 긴밀한 감독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을 대체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터미네이터를 꼭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터미네이터를 설령 군사용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터미네이터처럼 완전히 지가 그냥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무슨 그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인간의 긴밀한 감독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을 보조하고 인간을 돕고 그 동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 돕는 기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자율성을 가지고서도 예, 반드시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안 나왔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9쪽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죠. 그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윤리적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면은 윤리를 선언하는 경향은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꾸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결국 윤리적인 결정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영역에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도덕의 영역에서는. 왜냐하면은 여기는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에 이것을 뭡니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법의 영역에서는. 예, 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기능을 한다면은 이것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기만 하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윤리적인 결정을 꼭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요거를 잘하면 되겠죠.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요거를 잘하면 되겠지. 물론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판단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법을 얼만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단지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도덕의 영역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렇죠.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 그 다음에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기획이나 뭡니까 목적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도덕의 영역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면은 곤란하다. 뭉뚱그려서 이해를 해서 뭡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윤리적인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0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부분,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율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을 대체한다, 보조한다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 이제 동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법하고 도덕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법의 영역에서는 뭡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도덕의 영역에서는 어떤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법의 영역에서는 그 교통법규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율주행차는 교통법규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무시하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조 쟁점 분석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40쪽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딱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동차와 기계들은 감정을 지닌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수치도 체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도 방금 제가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지만 뭡니까?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경기 안에서 기계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거를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자율성,
요게 인격. 그 다음에 요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아니 저 뭡니까? 사람은 인격도 있고 자율성도 있잖아요. 예. 요 영역. 그 사람은 자율성도 있고 인격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기계는 뭡니까? 기계는 자율성은 있지만 인격은 없을 수 있죠. 인격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기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예. 기계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인격은 없어. 인격은 없는데 그냥 자율성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행위자라고 합시다. 예.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행위자. 그러니까 행위하는 것은 기계도 행위하고 뭡니까? 사람도 행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 따지면은 기계는 행위자이면서 자율성은 있지만 인격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쟁점 분석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